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별도의 협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문제를 놓고 한미 간 본격 협의가 이뤄지는 모양새인데 남북 북미 대화 추진 관련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로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호주 모델을 거론했습니다.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 예외를 적용받아 핵 잠수함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핵잠을 건설하려면은 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한 조항입니다. 호주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어 기존 원자력 협정 제약을 우회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만큼 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핵잠수함 추진이 정치 결단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관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미에선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집니다.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미 간의 조율 공조라는 건 항상 중요한 문제죠. 위 실장은 내일까지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를 대면 조사합니다. 로비 의혹 정점에 있는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경찰이 오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10일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은 이틀 전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여야 정치인 금품 로비의 최종 책임자로 보는 겁니다. 경찰은 한 총재가 직접 금품을 지시했는지, 정치권을 접촉한 배경은 뭔지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기록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통일교 초청 행사 전후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엔 전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통일교 쪽에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통일교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머리를 맞댑니다. 회동 결과에 따라 양당의 대여 공세 수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두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교 특검 따로 하면은 서로 잘 굴러갈 거다. 양당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는 건 처음인데 관건은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개혁신당의 추천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개혁신당도 개별 사안에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당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에서의 그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민주당은 3대 특검 후속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을 예고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정책 공조가 향후 지방선거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는 등 기존안을 일부 바꿨는데 야당에서는 조금 덜어내도 여전히 독극물이라고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외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적용 시점을 1심이 아닌 2심으로 바꾸고 재판부 추천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개입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안명에서 윤석열을 제외하고 사면제 한도 별도의 사면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로써 위헌성은 모두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뭐 그 이혼 그 시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원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크게 반발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고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생중계 업무 보고 2주째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기관장을 질타하는 듯한 장면은 이어졌는데 오늘은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강조드리면 여기는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니고 그걸 다 못 외웠다고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가 공직자들을 면박 주거나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 모면을 위한 허위 보고는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단고기 논란을 염두에 둔 듯한 말도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서 내가 이게 자꾸 전제를 달게 돼 말이야.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 말이야. 이 대통령은 또 업무 보고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생중계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이 대통령은 질문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장을 질타하는 듯한 장면은 이번에도 나왔지만 참, 제가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지금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사실이죠. 뭘 그래 어렵게 얘기해요. 그런데 됐어요. 제가. 예. 네, 지난주보단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지요.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좀 짚어보면 넷플릭스보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더 재밌다라는 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업무보고 생중계가 뭐 투명성, 소통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보인다는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너무 공직자 몰아세우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유익해야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예. 갖가지 정보를 접하는 장소 또 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게 만약에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와 관련돼서 토론의 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수위를 거치고 나서 이건 새 업무보고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예. 업무보고면은 이미 과제는 거의 정해져 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방법론을 사실은 이제 해당 장들이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안 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이 돼 있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이 돼 있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정책을 막 던져요. 그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좀 예. 아마추어적이다. 이건 주먹구구식이다.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께서 특정 정당의 당대표도 아니고 정치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단 국정의 최고 책임자면 지금 약간의 반응도 그렇고 장을 운영하는 그 형태 기조도 그렇고 저는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토론이 저런 생중계장에서는 불가능하죠. 장관들이 대통령이 잘못된 지적이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시킵니까? 그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거를 국민들이 다 지켜봐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해당 장관을 믿고 또는 해당 공무원들이 부처 공무원들이 그 장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잘못된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뭔가 새로운 과제들이 이렇게 던져지듯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셨고 다만 이 여권에서는 저런 업무보고 생중계가 실보다 더 득이 많다라는 판단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도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세요? 뭐 저는 득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대정부의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또 국정 철학이 어떻게 이 정부 내에 투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이제는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일부 약간의 부작용 같은 또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그동안 너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제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 예시를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청에서 외환이 어떻게 밀반출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모습일 뿐이지 이것이 뭐 어떤 망신주기라든지 아니면 질책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 그 나름의 충분한 의미 있다고 봅니다. 탈모 얘기도 하셨습니다. 탈모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뭐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건보는 사실 이제 질병 치료와 예. 관련된 공동담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출연해서 그중에 아픈 분들 우선적으로 치료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게 하도록 어떤 사회 보장책으로 만든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저런 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개념적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논리적 문제가 아니고 개념적 문제. 예. 아니죠. 그거는 정책을 정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은경 장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저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성 겸손한 말을 해요. 완곡하게 말씀을. 네, 완곡하게 하면 예. 사실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 대통령을 저 자리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방송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탈모 이 부분도 사실은 이미 한번 논쟁의 대상이 됐었죠. 대통령 선거 때 논쟁의 대상이 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다시 꺼내시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라도 2천만 명의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 치료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치료 효과도 효과일 뿐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면 건보 재정이 30몇 년이면 이게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이고 또 하나는 실손보험하고 차별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이미 정부 당국에서 저렇게 미용적 치료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국민 개별적으로 내 돈 내고 보험회사가 책임져주는 실손보험 혜택도 줄여가는데 어떻게 공동재정으로 운영하는 저런 국민 이 건강보험에서 저거를 또 주장하시냐 이 말이죠. 오히려 저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대통령께 지적하셨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시다라고. 그런 것들은 생산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아니 저 부분을 다시 또 주장하신다는 거. 저는 오히려 정당에서 주장하더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주장하시고 정은경 장관이 안 됩니다라고 완곡한 표현을 하는 이런 현상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제 탈모 얘기뿐만이 아니라 비만 또 한방 난임 문제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뭐 건보 재정이 여유가 된다면 다 지원이 된다면 뭐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들이 많고 또 어제 자리에서 이런 건보 재정에 대한 논의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건보 재정에 대한 합리적 사용 방안을 논의하는 부분들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탈모를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건 단순하게 탈모가 유전적인 측면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탈모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 진료는 그 6070 세대보다 적게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적인 그 상황으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이걸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제한하든 아니면 총액을 제한하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적이냐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업무 지금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과정들 속에서 아주 지엽적인 걸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의 철학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라는 큰 그림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다 떠나서 이 탈모 얘기를 왜 꺼낸 것으로 좀 보십니까? 아니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이 2천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선거운동 때 하셨던 말들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 정책적 과제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대통령의 과제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지금 탈모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내고 하는 실손보험에서도 그럼 탈모 심는 거 이거 수백만 원짜리 다 보험 혜택 받도록 먼저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도 부족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희귀질환이라든가 암 환자 이런 분들은 신약 나오면 돈이 없어서 그거 안 돼요. 보험 혜택이 안 되면.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중요 정책이죠? 저는 박하게 해서 여러 명이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져야 되는 거죠. 보험의 취지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말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기했다 몰라도 저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대통령이 덜컥 제시한다는 거 저는 상당히 애드리브 정책 이건 정말 글쎄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 실제로 그래요?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고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사례도 없고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라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저희가 그 지시를 받고 이만저만해서 따져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인천공항공사를 통해서 나갈 때 보안검색에서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한이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인천공항이 안 된다. 인천공항에서요.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 달까지 무려 이 보안 검색을 통해 가지고 400건 이상의 외국한 밀반출을 적발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260억 대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환이 반출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저런 자세로 어떻게 공직을 맡고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없다. 할 수 없다. 없으니까 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가 하는 측면을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이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안 검색은 공항공사가 하고 그 이 보안 검색에서 어떤 이 외국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그 이후의 조치를 관세청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 적극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이 밀반출되는 이 외국한이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뒤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자꾸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 시켜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인천공항공사가 몇 년 전까지 공항 그 기업 운영에 대한 등급을 평가받았을 때 A 받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C 등급 나왔습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공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국정에서도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자문을 해볼 때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물을 때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것만 대라는 거예요. 그걸 왜 묻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쌍방울 때 밀반출 그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아니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는 답을 끌어내고 싶으신 건지 그럼 재판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든 재판 등에. 이게 부적절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아니 그걸 모릅니까? 현 장비로다가는 발견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다 전부 개봉해가지고 육안으로 봐야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죠. 자, 육안으로 다 검사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지시하세요. 아니면 장비를 더 개량하세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대통령께서 질문한 취지가 뭔지를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무슨 질문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대통령 눈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업무 지시를 명확히 하세요. 앞으로 관세청과 협의해서 전부 다 개봉해서 유관 검사하도록 하세요. 이러면 깔끔합니다. 왜 그거를 공공사 사장한테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지시인지도 질문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자체 상황 연출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심부터 적용하는 것, 추천의 구성에 있어서 일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내용도 추가하는 것, 이 정도를 오늘 핵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되는 내용들에 여러 가지 좀 변경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위헌 소지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지엽적인 부분을 고친다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은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이미 계류 중에 있고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그 사건에 적용할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래 재판부는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사건이 배당되는 개념인데 특정 사건에 특정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당을 한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배당 역배당이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원래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하더라도 있는 재판부에 해당 판사가 뭔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기피 제척 회피 제도가 있는 건데 아니 기피 제척 회피를 아예 재판부를 만들어서 적용시킨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이건 위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왜 저렇게 해석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건 불필요하고 저거 만들면 안 된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고친다 하더라도 위헌입니다.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부분이 이제 위헌성이 강하게 지적이 되면서 이번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이제 법원 내부 인사들로 그걸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진보 성향 판사가 주도하는 전국 법관회의 6명, 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인가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마지막에 어떤 법안으로 성안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어제 저희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보고된 내용을 놓고 보면 일단 위헌성 시비가 그동안 있었던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외부의 인사가 들어가서 추천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법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완전히 위헌성 털어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1심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1심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심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헌성 부분을 완전히 털어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재판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 지금 전담재판부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전담도 있고 또 식품전담도 있고 이 특별한 상황에 맞게 특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히 성안이 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본회의를 올릴 텐데요. 그때까지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기되었던 위헌성은 이미 어제 논의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대장동 전담재판부 이것도 만드는 거 못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 인사에 대한 전담재판부 그 국민이 만약에 특정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나 이 재판만을 위한 전담재판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을 재판할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불가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특수재판부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전담. 거기에 전문의식이 있는 분들로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사후적으로 거기에 해당 사건들을 사후적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란죄와 관련된 전문의식이 있어요. 이걸 재판부를 말만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빼고 이걸 갖다 내란이라는 단어 넣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 아닙니까? 이게 처분적 법률이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글쎄요 수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쌓이면 나라의 체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법원 내부 추천으로 전담 재판부 구성할 거면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수정한 거 이거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목소리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담 재판부가 지금 구성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 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단 1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고 가는 것, 그것이 이 전담 재판부의 정당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판단을 믿고 따라주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그런 취지의 기조라면 사실은 옛날에 윤미향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전담 재판부, 조국 전담 재판부 다 있었어야 돼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게 뭐 사법 질서나 모든 국내 질서를 다 흐트리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선 관련자 고발 조치에 이어 쿠팡 제재를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그럼 오늘 청문회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과방위가 실시하는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이영묵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쿠팡 고객 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등을 놓고 집중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쿠팡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비즈니스 일정을,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을 각각 불출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세 사람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하며 사실상 김 의장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도 거대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여야 질타도 거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겨냥한 수수료 상한제 추진이 다시 불을 붙었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되는 등 쿠팡 제재를 위한 각종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재산 약 5,600억 원 가압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한 약 2천억 원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 취소를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검찰이 몰수하거나 추징한 약 2천억 원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취소 청구를 한 건 검찰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씨에게 부과된 428억 원만 추징금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씨 등은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수익 찾기가 뜻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다 계좌와 부동산 등 14건, 약 5,600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당 부분이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관련 8건의 재산 약 1,060억 원의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또 김 씨 관련 재산 4건 가운데 3건 등 4,100억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전 단계로 성남시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추징 보전 해제는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압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등의 의혹이 불거져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들어보신 대로인데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사과나 해명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박나래 씨의 직접 육성으로서 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외에는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평인데요. 매니저 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직장 내 갑질 그리고 형법상 특수상해라든지 업무상 횡령 그리고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니저 측에서는 퇴직금을 정산을 다 완료를 했는데 전년도 매출의 10%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만나서 대면을 해서 오해를 풀었다라고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매니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라든지 사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논란은 좀 커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지금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박나래 씨가 조금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본인이 발언을 했을 때 나중에 형사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 지난 4월에 있었던 박나래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이런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을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매니저들밖에는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을 의심한 거 아니냐, 본인을 의심한 거 아니라는 어떤 서운함이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매니저인 S씨 같은 경우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토로를 할 만큼 평소에 믿었고 가족 같다고 했던 분들에게 어떤 사라진 물품에 대해서 도둑으로 어떤 절도범으로 의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뒤틀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이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링거 이모 최근에 입장을 밝혔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박나래 씨에게 시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의료 면허에 대해서도 취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링거 이모라는 사람은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주사 이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매니저 측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 23년 7월에 촬영차 갔었던 김해 호텔에서 이 링거 이모가 찾아와서 박나래 씨에게 링거를 맞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문자 메시지, 그 호텔의 주소라든지 그리고 링거 이모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것들을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언론사에서 링거 이모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시술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나래 씨가 개그우먼인 것은 알지만 내가 박나래에게 시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의사나 간호사의 면허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밝힌 것이죠. 근데 본인은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 그때는 동네 약국에서 약을 줘서 그때는 좀 처방을 했었다. 본인이 실수를 했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료분업 이후로는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정한 부분 자체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이제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한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을 한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접수는 했지만은 이 관련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뭐 강남 경찰서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공갈미수 박나래 측은 오히려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관련 사건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강남경찰서에서 아마 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주사임무라든지 링거임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서원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아마 고소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아마 마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박나래 씨를 마지막에 이제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뭐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아마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몰수 추징된 자신들의 재산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 찾기에 나선 모습이에요. 배경 어디 있다 보세요? 당연히 1심 판결에 대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0원이에요. 더 이상 추징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확정돼 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욱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추징 보존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이 돼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징 보존 절차를 아마 해제를 할 것인데 법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먼저 해제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 등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거 추징 보존 해제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기된 가압류와 가처분 일부가 인용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가처분이 먼저 마무리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민사 판결이 날 때까지는 동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민사 사건도 이미 제기가 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민사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동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성남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673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용된 금액은 한 1,066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원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이 이제 김만배 씨의 남욱 변호사의 추징 보전 해제 청구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법상으로는 해제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법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남시라든지 성남도계공에서 성남개발공사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처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제의 소식들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상 처음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드론으로 핵심 무기를 공격했다는 건데 러시아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해 노보르시스크항 군함들 사이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해군 기지에 정박된 잠수함을 수중 드론으로 타격해 무력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중 드론이 잠수함을 무력화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고도 자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 3억 원짜리 드론으로 한 척에 5천억 원이 넘는 러시아 잠수함을 파괴한 셈입니다. 표적이 된 러시아 잠수함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이는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We had a very good conversation and I think we're closer now than we have been ever.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안보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나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Тому важливо,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сприймають Article 5-like, плюс відповідн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Ми просто зараз працюємо, щоб все це було виписано. І у нас там є прогрес.
다만 구체적인 안보 보장 범위는 밝히지 않았고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도 남아 있어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최후 통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스카이다이버가 태양을 배경으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025년 최고의 과학 사진을 선정했는데요. 신비로운 사진들 함께 보시죠. 이 사진은 태양 망원경을 이용해 수개월간 계획을 세워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용암이 분출되는 칠레의 화산 위로 버섯 모양을 가진 구름이 절묘하게 뭉쳐 있습니다. 뉴질랜드 상공에는 성층권과 열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즉 붉은 스프라이트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올해의 해양 사진작가상 최종 후보에 오른 사진인데 핑크색 산호 위에 작고 어린 연산호 뿔개가 앉아 있습니다. 네,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사진들이었는데요. 이런 사진을 담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대부분 오랜 시간 계획을 세워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입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이색적인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녹조류인 좁쌀고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수백 개의 세포가 형성돼 있습니다. 태양열로 에너지를 얻는 민달팽이는 마치 사람처럼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개구리가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13살의 어린 사진 작가가 담았습니다. 네,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포착한 사진들 참 인상적인데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지와 더불어서 짙은 안개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짧은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에 감속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텐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3도로 어제보다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추위 걱정 없겠고요. 오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